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명과 이상을 정하는 건데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고, 근데 뭘 버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이상과 사명에서도 그 외의 것들을 버린 거죠. 가치관을요,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엇도 버려야 되느냐면 내가 맡은 사업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맡아서 담당자가 돼서 하거든요. 그 사업의 성과가 좋길 바라요, 나쁘길 바라요? 가능하면 좋길 바라죠. 왜요? 그것의 성과로서 나의 효능감이 또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실제로 부끄럽지 않게 일해요? 아니면은 부끄럽든 말든 하여튼 지금 해치우고 있어요? 혹시 실습 나가셨어요? 실습 나가셨죠? 어때요, 현장이? 막 집중하면서 일해요? 아니면 막 해치우기 바빠요? 그래서 실습일지 슈퍼비전도 얼마나 받아요? 계속 밀리고 막 그러죠. 맨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막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막 날라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몇 시에 퇴근해요, 현장은? 7, 8시. 예, 6시 퇴근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예. 왜 이래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이 왜 많아요? 그쵸. 정리를 안 해요. 왜 정리를 못 해요? 미션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미션 비전은 미션 비전대로 만들어 놓고 진짜 기준 삼지 않으니까 지역사회가 요구하면, 당사자가 요구하면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김밥 천국 되면서 모든 메뉴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요리를 하나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바빠. 그래서 대충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뭘 하나를 자신 있게 못해서 동료들한테 그걸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료는 다 알아요. 같은 일을 해보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진짜로 가치관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해치우는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속일 수 있어요. 평가단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실무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속여요. 왜냐하면 암묵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은 업무에 묻혀가지고 허우적대요, 지금. 다. 그럼 뭘 안 버린 거예요? 미션 비전에 맞추어서 업무를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은 사라지고 뭐만 돼요? 매몰돼요, 진짜. 예. 몰입하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몰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여튼 빨리 해치워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바쁘긴 한데 의미를 찾기 어렵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데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죠. 그러면은 근데 인생을 살면서 가슴 뛰지 않는 일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언제라도 가슴은 뛰어야 돼요. 퇴근 후에. 퇴근 후에라도 내 삶을 살면서 가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기관에서는 근무 시간에는 가슴이 안 뛰어. 그러면 여기서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최소한으로 세이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대한 세이브해서 언제 써야 돼요? 퇴근 후에. 예.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거는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밥벌이로 일하는 거예요? 뭐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예.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퇴근 시간이.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워라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워라벨이 중요해져요? 워라벨이 중요해지는 사회면 사회일수록 일하는 것이 내 삶과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일하는 것이 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퇴근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퇴근 후에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시간 맞춰서 어떻게든지 간에 안 배우려고 노력할까요? 아니면은 그 배우는 것 자체로 뿌듯함을 느낄까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성과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무슨 얘기하세요? 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그래서 직원들이 다 이 얘기 하시거든요. 현장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직원을 주체로 세워서 서비스하는 사람으로서 기관의 리더십이 바뀐다라고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하나를 제대로 하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버리기로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8개 사업을 없앤 이유는 그러면은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려면 뭔가를 창조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파괴해야 돼요. 예. 파괴해야 비로소 창조라는 게 나와요. 모든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충돌 같은 것들, 그로써 파괴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게 나와요. 기존 것을 다 유지하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기관도 파괴하는 걸로 갔고, 그래서 무슨 사업 만들었어요? 1인 1 집중 사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1인당 사업수를 줄이고 그 중에서 집중 사업할 것과 필수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정리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필수 사업은 왜 있냐면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료급식 사업 같은 거. 또 하나는 요새 지금 우리 한국 그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지금 노인분들의 일자리 사업이 다 할당돼서 내려와 있어요. 그건 안 할 수 없어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집중하는 사업은 아니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되, 여기에서 세이브한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사업에 해서 여기에서는 최소한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집중 사업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구조를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기관도 직원도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직원이 성장해야 실제로 어디가 성장해요? 기관이 성장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에서는 획일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 가거든요, 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지금 50분 정도 근무하고 10분 쉬는 게 보통 공장 시스템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공교육이 왜 들어왔어요? 공교육이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 몇 분 공부하고 몇 분 쉬었어요? 유치원 때는 뭐 20분, 30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몇 분 공부하고 몇 분 쉬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전 국민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거.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한 명이라도 화장실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컨베이어 벨트가 다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똑같이 쉬고 똑같이 일하도록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교육이라는 체계를 들여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중간에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참아, 뭐 아니면은 왜 이전 화장실 안 갔다 왔나, 막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컨베이어 벨트 제조업이 들어오면서 공교육도 들어온 거예요. 이게 15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의적인 게 더 중요한 사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는 어디에밖에 없어요? 머릿속밖에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율성을 높여서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주어야 어디도 성장하는 거예요. 기관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에서는요, 기관이 성장하려면 직원이 뛰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립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고 저렇게 조립하면 어떨까요? 라고 계속 딴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이 너무 많으니까 1인 1 집중 사업하되 외부 공모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성 프로젝트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젝트 같은 거 써서 예산 지원 받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기관장님급 빼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삼성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젝트 제안서 쓰면서 당선되기 위해서 쓰거든요. 쓰면서 다 무슨 생각하면 쓸까요, 지금? 떨어져야 돼. 다 떨어지길 바라면서 써요. 왜 떨어지길 바라면서 쓸까요? 붙으면 일이 많아져요. 붙으면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다 떨어지길 바라면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게다가 나는 원래 요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삼성에서도 뽑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요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지원해요? 아니면은 붙기 위해서 이 사업을 조정해요? 붙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하려고 했던 것과 자꾸 사업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이 요구하는 거 하게 돼요? 요구하게 하는 걸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사자를 불러 땡겨오는 방식으로 일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민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 프로젝트에는 1년에 10명씩 12번 모이기로 계획서가 돼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10명 모았어요. 그래서 다음번 모임 때 아침마다 전화해요. 오늘 오실 거죠? 오늘 오실 거죠? 그런데 못 온대요. 그러면 그분이 못 오는 게 안타까워요? 아니면 숫자가 줄어드는 게 큰일 난 거예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앞으로 못 올 것 같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되지, 수치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 되지, 당사자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고, 그러면 올 수 있는 분이 더 중요해지지, 정말로 필요한 분이 중요해지지 않아지는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어지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때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때려 맞추고 있다고 느껴지니까 직원들이 합의해서 뭘 했냐면 우리 외부 지원 아예 받지 말자 라고 이 기관에서 합의했어요. 대신에 이러면 후원금을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더 모아야 돼요. 계산해 봤더니 이 기관이 뭘 선택했을까요? 더 후원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개발하는 한이 있어도 난 의미 있게 해보고 싶대요. 사회복지 실천할 때.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사명, 집중 사업을 망치면서까지 돈만 쫓을 수 없다고 라고 하는 걸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도 간소화시키고, 여러분 실습 나갔더니 선생님들이 다 지역사회 나가고 당사자 만나고 돌아다니세요? 아니면 다 컴퓨터 붙잡고 기록하고 계세요? 컴퓨터 붙잡고 있죠. 예. PC방 같죠? 다 PC방 같아요. 왜 그래요? 행정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하느라고 일할 시간이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의미 있게 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집중사업 외의 모든 행정은 다 간소화시켜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중에 아까 필수사업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 필수사업은 사업계획서 한쪽으로 쓰도록, 한쪽으로, 두 쪽 넘어가면 혼나는 걸로, 평가서도 그냥 한쪽으로 내도록, 과정기록 그냥 한 줄만 쓰도록, 아니면 없애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서류를. 이거 도대체 언제 썼냐고. 이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지난 3년 사이에 꺼내서 본 적이 있냐고. 그러면 없다고. 근데 왜 쓰냐고. 그 전부터 써왔다고. 그럼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서류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지도 않을 건데 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간소화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도구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했더니 뭐가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깊게 생각하면서 일 처음 해봤대요. 다른 기관에서 경력자가 우리 기관에 왔는데 이렇게 바꿔드렸더니 자기가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일해본 처음이래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성과가 나와요. 또 부담도 있어요. 왜 부담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일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일을 잘 못한, 깊게 제대로 못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제는 일을 몇 개로 줄여줬어요? 하나로 줄여줬죠. 그러면 이제 일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일할까요? 미친 듯이 일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을 못해도
탓할 게 있었는데 이제는 탓할 것이 없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담도 있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누가 성장한다는 게 눈에 보여요. 내가 성장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성장한다는 게 눈에 보이도록 기관의 유익과 당사자 직원의 유익을 합화시켜주고 내재화시켜 주었더니 직원들이 거기 성과를 내고 자연스럽게 기관의 성과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저라는 건 여기 부장님 말하는 거예요. 부장님 신경 안 쓰고 알아서 퇴근하더래요. 그래서 6시에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6시에 퇴근하느냐 7시에 퇴근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니면 내 사업을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그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6시에 오늘은 퇴근하든 말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어디에 집중하면 돼요? 내 사업에. 예. 그래서 여긴 6시에 퇴근해요. 부장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만 봐요? 미션 비전에 맞게 자기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서. 근데요, 이래야 직원도 성장하고 복지가 성장해요. 그리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계속 버리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보면. 흐름으로 쭉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리면 버릴수록 리스크는 커지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추진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안전하게 가면요, 더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리더예요? 아니면은 그냥 관료예요? 관료인 거예요, 안전하게 가는. 리더란 좀 더 나은 성과로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버리는 것을 통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겠죠. 그래서 리더십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앞장서던가 아니면 따라오든가 아니면 비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앞장서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서서 막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앞장서던가 따라가든가 비키든가. 예. 근데 요새는 안 비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조업에 맞는 리더십 가지고 조직 문화 가지고 계속 복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 비합리적이라서 그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너희가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계속 비키지 않으면서 발전을 저해하시는 리더십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바뀔 거예요. 왜 바뀔 거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일하실 거예요? 어쨌든 사회생활 하실 때 40년 넘게 일하시겠죠? 근데 지금 최고관리자분들은 몇 년 남았어요? 많아야 15년 이렇게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관점이 주류가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 관점이 주류가 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안 비키고 싶어도 비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류가 되는 시대에서는 제조업의 시대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리더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앞으로 사회가 어떤 사회가 올지를 빨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